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1부에 이 브랜드, 농가의 그 브랜딩의 정체성을 담아서 아이덴티티를 시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감성 시대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브랜드의 제 2부에는 우리가 브랜드가 왜 필요하냐.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나만의 독특한 것을 담고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기억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기만의 독창성과 차별화로 동종업계와의 그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로 개척과 이윤 추구를 위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 시 스토리텔링 효과를 추구할 수가 있다. 직판장, 축제장에서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판다 그거보다는 이야기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평에서도 이제 자축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축제장을 여는데, 가평에서도 만약에 잣을 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축제할 때 그러잖아요. 서울에 간 우리 고향의 그 형님, 삼촌들, 아우 대기업 막 임원으로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초청장 보내면은 이 자축제 때 오십니다. 오셔서 이분들이 잣을 이렇게 쭉 봐요. 뺑 가평잣, 가평의 좋은 잣, 뭐 건강한 잣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히 고향에 오신 이 대표님이 잣 사러 온 게 아니요. 자기 어렸을 때 이 고향에서 크던 시절의 그 추억도 좀 떠올리고 그때 먹었던 잣, 그것도 의미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이야기를 더듬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느껴보고 싶은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을 찾은 거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만약에 대기업의 무슨 회장님이 고향을 찾았다 여기에, 그 회장님 오시면은 여기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뭐 다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은 좀 계시겠지만. 그래서 와서도 그 막연한 그런 그 브랜드 가평잣, 가평의 무슨 잣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 상표 등록도 좀 쉽지가 않겠지만 그냥 뭐 일률적인 그런 그냥 평범한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잣을 사러 온 게 아니고 이야기와 추억을 더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리를 담은 브랜딩을 내가 만들었다고 해봐봐요. 또 고향을 찾지 않은 외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에 딱 왔는데 맨 가평잣이다. 기억이 안 납니다. 특별한 그런 네이밍과 그런 것을 하고 스토리를 담았을 때 이 서울에 가서 출세하신 이 고향의 형님, 삼촌 같은 분이 딱 왔을 때, 야 맞다. 나 어렸을 때 이 잣다던 추억 있지. 그래, 야 이거 브랜드도 참 멋지다. 하면서 야 그거 하나 줘봐라. 그러다가 팜플렛도 달라고 합니다. 그 잣 브랜드에 특이하게 이렇게 딱 기억이 되면은 그분이 고향 찾았다가 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다시 서울로. 그럼 운전수가 운전할 때 뒤에서 이렇게 팜플렛 봅니다. 아 역시 좋아. 야 이 잣 세트 참 좋다. 이 식품.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요. 자기 회사 그거 기념 저기 저 직원들한테 선물 세트 그걸로 돌릴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이쁘고 스토리를 담은 거라면은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고 뭐 할 때 이 브랜드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인들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못 나가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못 오고. 근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니라,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게, 외국을 만약에 가도요. 외국 애들 관광 대국 있잖아요. 관광의 세계 1위가 어딥니까? 프랑스라고 그래요. 연 한 9천만 명이 1년에 찾는다. 2위가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스페인도 한 8천만 명 차이,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게 세계 관광 대국 1위, 2위거든요. 그럼 이 나라를 쭉 가보면은요, 그 나라 이제 그 가이드하고 패키지로 갔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딱 가면 기념품이 있잖아요. 기념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지역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기념품이니까 여기 언제 또 오겠냐 이거예요. 아우 뭐 부자들 사업하는 사람은 뭐 파리 자주 가고 벨기에 브뤼셀 뭐 자주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거기 1년에 진짜 죽을 때 언제 또 갈지 몰라요. 벨기에 브뤼셀. 그럼 거기 가서 기념품을 딱 보면요, 거기에 브뤼셀이라고 다 써 있어. 파리, 뭐 룩셈부르크, 그 도시 이름이 브랜드예요. 기념품에는.
다 영어예요 거의.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러시아 하바로브스크를 갔어요. 거기가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위인데 거기 가서 부엉이를 사왔어요. 부엉이도 사오고 뭐 이렇게 좀 그 뭐예요 꿀하고 그 블루베리하고 만든 잼 가공식품도 사왔습니다. 아 뭐 디자인 멋져요. 디자인이 딱 이뻐서 사왔는데 거기 보면은 걔들 기념품도 보면 다 하바로브스크라고 영어로 다 써 있어요. 여기서만에 살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세계 어디를 가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념품 딱 온다. 가평에 오고 대전에 오고 부산에 왔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표님들 고속도로 가죠. 고속도로 휴게소 쫙 가시면은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합니다. 부엉이가 다 있어요. 편의점 그쪽 옆에. 그럼 부엉이가 이름이 하나도 없어. 아 여기 부산이면 부산 뭐 여기가 추풍령이면 추풍령 부엉이라고 추풍령이라고 딱 쓰면 돼. 부엉이 밑에다. 부엉이는 다 알으니까. 아 여기 쭉 가다가 여기 박달재면 아 박달재라고 딱 써 있으면 돼 영어로. 아 영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대표님 그죠? 그게 써 있으면 아 여기 내가 박달재 제천 여기 넘어 박달재 울건넘는 박달재 내가 여기 언제 또 와. 재미 교포가 됐던 제독 교포가 됐던 미국 사람이 됐던 뭐 러시아 사람이 됐던 여기 여행으로 왔거나 그걸 찾은 우리 국민들 제외 동포들 해외 동포들 여기 내가 언제 또 오냐. 고향이지만도 박달재 오면은 그 사가지고 가요. 고향 거 사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미국이면 미국 가서 서재에다 딱 놔. 아 박달재 부엉이. 아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야 내 고향 한국에 참 박달재 야 박달재 넘는 울고 넘는 박달재 여기에 부엉이가 딱 있구나. 영어로 박달재 딱 추억을 의미하면서 힐링하시고요. 여기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써 있으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면 부엉이 이름 하나도 없어. 그냥 이름 없는 부엉이요 다. 뭐 없어요 글씨가 거의.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사고 싶어도 가면 안 사. 갖다 놔도 만약이 제일 동포들이 만약 갖다 놔도 이거 그분들이 뭐 외국에 간 교포들이나 외국인들이 세계 한두 나라 갑니까? 세계가 202개국이에요? 200개국이 넘어요. 그 나라를 도시만 도시 따져봐. 도시까지 하면 막 몇천 개 돼야. 어디 가서 뭘 사왔는지 알아요. 이름이 없는데. 기억 못해. 결국은 호감도도 낮아서 사고 싶지가 않아.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거는요. 사가지고 가서 딱 놔요. 아 내가 여기 한국 코리아 가평에 왔을 때지. 야 가평잣 해가지고요. 영어로 가평잣 해서 여기 마스코트 하나 만들어요. 기념품으로. 그러면 아 내가 가평 갔을 때 가평은 잣이 유명해. 야 이거 얼마나 이쁘냐. 그거 다 있습니다. 딴 나라들 관광 대국이 그냥 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출 많이 오르고요. 매출 많이 오르려면은 사람이 많이 찾아야 돼. 우리나라에 많이 와야지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 관광 대국이 매출로 따지는 거예요. 실은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느냐. 그죠? 우리나라 오면요 국립공원도 가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 국립공원 가야 기념품 살 게 없어요. 한 군데 가면 다 전국에 다 똑같은 걸 뭐.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 되면서 야 이쪽 지역의 특산물 기념품만큼은 딴 도시 기념품이 아니니까 여기 기념품은 여기서만 팔게 하자. 이렇게 딱 하면 전국에 골고루 다 팔을 수 있어요. 다 물건 기념품 가는 데마다 사야지 뭐. 그래서 제가 실은 뭐 이제 서민이 갔으니까 언제 또 오겠냐 해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뭐 스톡홀름, 뭐 네덜란드, 뭐 어디 뭐 이렇게 해서요. 그 지역에 영어로 딱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기념품이 특이하잖아. 거기서밖에 못 살 것 같거든. 야, 내가 여기 네덜란드 풍차 마을 언제 오냐? 풍차에다가 거기 딱 쓴 거, 거기 딱 이렇게 해요. 그죠? 영어로 딱 쓴 거. 싹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제가 집에다 이렇게 전시해놔요. 그냥. 왜냐면 우리 대표님들도 누구 손님들이 왔을 때, 야, 나도 여기 가서 이거 사왔는데 여기도 있네. 추억을 회상하는 거는 힐링이거든요. 그것도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 이 가평의 그런 그 하나의 마스코트 기념품을 내가 우리 농가에서도 만들려면은 앞으로는 먹는 거 말고 먹지 않는 거에도 이제 이렇게 판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농장에 누가 체험회를 왔다 그러면은 거기다 디스플레이해서 우리 생산한 제품도 팔고 먹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냥 먹지 않는 비식품을 이렇게 딱 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만들 때는 영어를 꼭 넣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해서 패키징을 해준 게 많은데 거기 꼭 영어를 다 넣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요 대표님들한테. 대표님이 영어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이거 영어로 넣은 거 이거 부산에서만 팔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팔을 거예요? 영어 넣으셔요.
부산, 코리아 부산 넣어준 겁니다. 코리아 부산 넣고요. 코리아 옥천 딱 넣은 거예요. 그 대표님들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상품이요. 그죠? 영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기억하고 그걸 갖다가 기념품으로도 또 전시 진열도 할 수 있어요. 아, 나 한국 코리아 옥천에 왔어. 한국 코리아 가평에 와서 사온 거야. 20년 전에 이거 그때 얼마나 이쁘냐 이거. 야, 특이하지? 한국에서 갖고 온 거야.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일본 사람이 그 추억을 느낍니다. 거기서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한국에 여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안 써 있으니까 그만큼 구매력도 떨어지고 호감도도 떨어져서 물건을 사지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대표님 제가 브랜드 하면서 딱 뭐 얘기해 드렸어요? 영어를 꼭 넣어라. 영어를. 내 상품에 영어 꼭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의 결승전에 올라온 그 예전에 제가 심사할 때 보면은 영어로 주소도 다 넣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 일본어로도 써 있어요. 일본어, 영어, 한글. 이거 딱 사가면 외국인들 사가라 이거죠. 잘하신 겁니다, 실은.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 타면 왜 방송 나오잖아요. 한국, 여기가 그 다음에 뭐 을지로 사갑니다. 그러면 저 영어로 얘기하죠. 어떤 때는 중국어, 일본어로 얘기해 주잖아요. 일본 가도요, 한국말 다 나오잖아요. 공항에서 버스 딱 타서 만약에 기지조치까지 간다. 그 셔틀버스를 탄다. 리무진을. 그러면요, 자막에 다 나와요. 한글로. 여기 그 다음에 어디 여기다고 다. 그거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하철 타면 서울 가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에 우리 상품을 내 지역에서만 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팔 게 아니고 외국인들한테도 팔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교포들도 사갈 수 있게끔 우리 내 상품은 세계적인 상품이 된다.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나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1시간 동안 막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도 하고 포장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아주 필수입니다. 예.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브랜드는 우리 농가의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까? 브랜드 네이밍과 카피와 슬로건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와 관련된 요소를 찾아 정리하면 좋습니다. 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좋은 얘기를 막 해주셨다든지, 그다음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막 혼났던 이야기.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그 자연적인 환경의 특징 같은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물 맑고 뭐 산 높고 숲이 맑은 거, 그죠? 이런 좋은 장점 같은 거. 우리 대표님들 집에서 뒷산에서 뻐꾸기가 2시에 꼭 매일같이 와서 놀러 와서 노래 부른다. 이것도 그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님의. 그죠? 우리 집에 그쪽에 개울에 무슨 바위가 참 이쁜 바위가 있다. 이것을요 하면 됩니다. 이 가평 같은 경우는 자라섬 있잖아요. 우리 자라섬 근방에 그런 데서 이제 그 농특산물을 재배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은 자라섬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라섬. 이 자라섬이나 남이섬은요. 그래도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는 남이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토리를 담고 이야기를 담아서 성공시킨 남이섬. 예전에 그 남이섬이 어려웠잖아요. 그 강우현 씨가 홍대 미대 출신 교수 강우현 씨가 와서 그 성공시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자연을 살리고 여기는 진솔함을 담고 여기만의 특징을 해서 개성을 담아서 다시 남이섬을 살렸다. 이런 개념으로. 그죠? 이 자라섬도 참 이뻐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오다가 자라섬 이제 갔다가 좀 일찍 와서 가려고 했더니 차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좀 뭐 수리를 하시는가 봐요. 그죠? 이 자라섬은 제가 안 오고 남이섬만 한 5번 왔었는데 뭐 자라섬 워낙 센터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가려고 구경하려고 그래서 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식구만 내려줬어요. 다시 남이섬으로 가서. 남이섬 지금 배 타고 가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강의 끝나고 갈 때 이제 싣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지역의 특징을 자연적인 그런 특징을 담아서 브랜딩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고향 이야기 같은 거 그죠? 마을 전설, 역사, 문화, 풍습 그다음에 상품의 특징 중에서 이제 농부님의 스토리도 담아야 될 거고 상품의 특징을 담아야 될 거고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담아야 돼요. 어머님이 이제 나한테 무슨 비법을 만들어줬다. 된장 만드는 비법. 그럼 내려온 맛이잖아요. 어머님이. 내려온 맛 가평 뭐 잣된장 이렇게 해도 돼요. 가평 잣된장 하면 조금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밋밋한 것 같지만 어머님이 전해준 내려온 맛 뭐 3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요. 그 진솔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딱 잡으면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도요. 그 슬로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브랜드 네이밍 잡고 네이밍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좀 더 완벽해지는 그런 슬로건도 하나 꼭
우리 지역적인 특성, 대표님만의 그런 개성을 담은 그런 것을 또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는 이런 요소 가지고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각적으로 만들어줄 때 어렵다? 강상 기술장 부르고 와서 다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요. 네, 벤치마킹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강선홍 이제 브랜드는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 이 강선홍 브랜드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그런 브랜딩도 있습니다. 이 박스는 지금 21년째 쓰고 있어요. 99년도에 내가 런칭해줬는데 이 대표님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장 디자인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는데 차별화를 내고 내 정체성을 담았다. 그러면서 자기다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남과 다르고 자기다움을 만들어서 그 차별화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분은 20년 전에 완성도를 거의 다 맞췄습니다. 다 했어요, 다. POP 홍지까지 백화점에서 쓰는 것까지 디자인했으니까 20년 전에. 예, 다 있습니다. 저희 그 전시장에. 그래서 이 대표님은 그것이 완성도가 높은 대표님들을 거의 다 성공했어요. 강선홍으로. 특징이 그거예요. 강선홍으로 올라가시는 대표님들은 그거 완성도가 높고 뭐 우리 대표님들이 친절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완성도가 높고 좀 더 친절하고 좀 정리정돈을 잘했어. 청결하게. 이런 분위기에서는 체험하러 온 사람들도 기분 좋거든. 편안함을 느끼거든.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막 돈을 많이 들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그 정리정돈만 잘하면 돼요. 할 거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다 강아지 키우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체험하러 온 사람 앞에다 강아지 닭장을 전화가지고 냄새나고 강아지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요새 다 이뻐하지만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감성적으로 좀 체험하러 왔는데 농장 고향을 개가 막 짖는다 그래 봐 무서워요. 특히 우리 진돗개 같은 게 멋있는 게 막 짖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위치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자기 위치에 가 있으면서 정리정돈만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친절하고 브랜드의 이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만 시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진솔함도 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농가의 특징과 개성 자기다움을 이렇게 발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랜드 만드는 방법 알죠? 말씀드렸죠. 아버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물려받았다든지 뭐 그 사례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 걸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3부 동안에 이렇게 3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거 듣고 대표님은 디자인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막 하시다가 만약 어렵다. 그럼 저한테 전화 거시던가요. 한번 와서 보고 가시면 더 좋고 뭐 이게 또 카톡이나 뭐 메일로 이렇게 넣으셔요. 나는 여기까지 해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걸든지. 왜? 제가 가평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평 야수교 80 몇 년도에요. 제가 45기예요. 가평에서 아주 그냥 막 많이도 맞고 군기도 세고 막 예? 벌써 오래됐죠. 그죠? 제가 83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안양에서 제대했거든요. 수도권단에서. 근데 여기서 4개월인가를 그 후반 교육 받았습니다. 야수교에서 가평에서. 가평 너무 고향 같아요. 고향 같고 너무 좋아. 우리 집에서 오는데 200km가 좀 넘는데도 기쁩니다. 예, 가평은 참 행복해요. 저는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하여튼 그런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블로그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면서 이해를 좀 더 많이 이제 하는데 쉽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강선홍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 소량기 등급이 부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여에서 이제 이 대표님이 그 월명산 농원 해가지고 그 소량기 등급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브랜드가 황금사가 있었어요. 황금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를 해달라고 딱 하는데 황금사가 왜 황금사가 했냐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황금이 좋대 그냥 황금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연해서 안 된다. 이야기도 그냥 우리 경영주가 황금이 좋아서 그냥 막연히 황금을 했다? 아니라고. 그래서 대표님 우리 사모님하고 한번 농장 구경하자고 한 바퀴를 삥 돌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사과밭이고 이게 다 조선솔로 밑에가 이게 쫙 이게 솔밭이에요. 4분의 3이. 그러니까 평풍처럼 소나무 솔향기가 이 사과밭을 감싸 안고 있어. 그게 딱 볼 것도 없지요. 뭐 소량기 등급이라고. 이제 이때는 황금 사과였어서 제가 소량기 사과 하실래요?
소량기 능금하실래 했더니 이 대표님이 그냥 능금으로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 소량기 능금으로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모님은 판매 담당이고 이 대표님은 그냥 생산 담당이요. 두 분 다 전문이요. 이 대표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대전에서 살다가 고향 부여로 와서 형님한테 사과 재배하는 기술을 배워서 농장을 하신 거예요. 사과도 엄청 맛있어요. 달고. 그래서 소량기 등급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먹으면 소량기가 나. 사과에서. 난다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뭐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농사 싫다고 해서 안 왔대요. 안 오고 직장 다니시고 사모님은 그러다가 나중에 합류해서 지금 저온 창고서부터 공장부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뭐 완전 강선홍에 들어가셨고 제가 그 양구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해 보면 이 사모님 만났다는 대표님이 계시더라고. 전국에 무슨 교육 같은 거 다 다니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소량기 능금 사모님 소장님 저 만나봤어요.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량기 능금으로 이제 네이밍을 바꾸고 성공하신 그런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계룡산알밤 나왔네요. 이 계룡산알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21년 전에 계룡산알밤은 이게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런칭해달라고 하더라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61살에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하다 해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소장님 저기 저 계룡산알밤으로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상표 등록도 안 되고 뭐 계룡산에 밤도 안 나고 여기 뭐 공주하고 계룡산하고 뭐 이거 좀 그렇다고. 공주 지역은 지역이지만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대표님이. 소장님 실은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밤 따러 산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밤을 따가지고 마대자루에다 이렇게 매직으로 계룡산알밤 써가지고 다 도매로 출하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갈밭을 갖다가 그냥 다 그 옥토로 만드시고 이 고생을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계룡산알밤이 그냥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상표 등록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대표님 하셔요. 제가 얘기 드렸죠. 브랜드는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브랜드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평택에서 제가 강의할 때 심화 코칭을 했는데 한 대표님이 막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대표님 농부가 어떻게 해서 농부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농부님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부님이 됐다니까? 어머님이 농부하라고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가지고 출세해서 성공해서 그쪽에서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직장 다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그랬대. 근데 자기는 엄마 얘기가 우리 아들 농부에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저는 그게 좋았대요. 그래서 농부가 됐다는 겨.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한 3, 4년 됐어요. 4년 전 됐을 건데 어머님이 세상을 보니까 맨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많고 이 거짓말 시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딱 보고 우리 아들은 그냥 농사 져라. 네가 열심히 해서 씨 뿌려서 네가 열심히 하면 그대로 네가 받는 게 농부다. 그리고 네가 게을러 가지고 막 이게 안 하고 하면 뭐 농사는 망할 거다. 네가 하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아들은 농부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표님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 농부 그랬어요. 어머님이 하라고 했어요? 한번 볼 것도 없네요. 뭐 대표님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대표님은 맞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그 브랜드를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해가지고요. 제가 그날 이제 심화 코칭하고 캘리그라피를 재능 기부를 했는데 재능 기부를 써드렸어요. 어머님이 농부하래요.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내가 그랬죠. 대표님 오늘 가서 이거 인터넷으로 58,000원이면 상표 등록되니까 빨리 상표 등록하라고. 그 따님한테 시키던지 아드님한테 시키던지 해서 온라인으로 하셔요. 대전에 그 청사 있잖아요. 거기다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이 대표님이 한 20만 평인가를 벼농사 지셔요. 많이 지시죠. 벼농사만 져. 다른 거 안 하셔. 쌀 잡곡 좀 하시고. 그랬더니 가서 진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대표님들 내가 하라고 하면 한다고는 하시고 하시는 대표님 실은 10%도 안 돼야. 그래서 아이고 대표님 하시면 좋은데 모르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한 1년쯤 있다가 제가 저기 갔었어요. 저기 유럽 가가지고 그렇게 여행 중이었는데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상표 등록돼서 등록도 오늘 받았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 딱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여행 가서 기쁘고 참 힐링하고 있는데 진짜 힐링에 힐링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저는 재능 기부를 막 기쁘고 막 이렇게 강의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대표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대표님이 저는 많은 인과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사랑하는 농부 조그맣게 쓰고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상표등록 됐어요. 특허청에. 거기 있다가 그 사이트 저기 쳐서 검색하는데 쳐봐요. 상표등록 됐죠. 그죠? 대표님 너무 좋아하셔요. 그것이 검정색 무채색으로만 쓰고 이렇게 라인 드로잉으로 그림만 조금 그렸지만 그거를 어느 박스에다가 이렇게 살짝 조금만 이렇게 넣고 조금만 이렇게 뭐 넣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디자인. 요새는 무채색으로 디자인 1도 된 게 명품이 세계적인 추세 많습니다. 예? 그 컬러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 브랜드에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 그래야 태풍이 불고 예? 우박이 떨어져서 그의 농사가 막 어렵게 돼도 내년에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고 일어설 거 아니에요. 내 브랜드.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주신 내 브랜드인데 이거 내 농가의 얼굴이고 자산인데 내가 여기서 하루 뭐 우박 떨어지고 태풍 불었다고 내가 여기서 그냥 좌절할 겁니까? 이 브랜딩이 내 브랜드가 아니면 좌절되는 거예요. 아우 지쳐서 에이 내년에 또 호박해야 되고 단호박 해볼까? 아이 뭐년에 청양고추 해볼까?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브랜드에 내 정체성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힘이 무지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브랜드 잘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앞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나 정체성이 별로 안 남겼다. 내가 어떤 때 기쁨도 덜 느끼고 힘들 때 많이 힘들고 이러면 내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대표님. 예? 내가 인내와 끈기와 열정과 기쁨과 감사와 막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여기에서 막 내면의 세계에서 올라올 때 그게 내 브랜드예요. 계룡산을 보면 얼마나 찐해요, 감동이.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인프라 구축 다 놓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 내가 막 일을 악물은 거죠. 그래서 성공하셨잖아요. 연 10억에 10년 이상 더 팔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랭킹 1위입니다. 계룡산 알밤이 밤 단일 품목으로. 그 전에 많이 팔을 때 1톤 저 택배차로 2대가 나갔대요. 그 한 대가 100만 원이랴 택배비가. 200만 원까지 썼다는 거예요. 물론 청와대도 옛날에 납품하고요. 세종시 공사 현장도 몇백 박스씩 납품하고요. 막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요. 1년에 한 달에 1억 팔으려고 하면은 밤 보통 많이 팔아서 안 돼요. 물론 밤하고 은행, 땅콩, 호두 이런 거 있어요. 흑소리태. 그 작곡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밤이 주품목이에요. 그래서 계룡산 알밤 박스는 해놓고 거기다 같이 넣어서 파는 거예요. 밤 1kg, 뭐 땅콩, 뭐 그다음에 흑소리태, 뭐 호두, 대추 이렇게 넣어서 파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 대표님이 그거 전부 다 농사 지는 거는 아니에요. 농사 짓도 못하고 밤이 이제 좀 농사 지시고 뭐 흑소리태 지시고 조금씩 지셔요. 부족한 것은 그 지역의 그 비회원님들 거를 도매로 수매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죠. 그래서 준 도매도 파시고 소매도 하셔요. 전국 백화점, 제주도, 서울특별시 고객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고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1년에 그렇게 못 팔아요. 아우 얼마나 팔겠어요. 그거 한 박스에 몇만 원씩 가지만 그 금액 팔려면요 혼자요. 직원도 있어요. 평상시는 이제 가족 기업이죠. 가족 기업. 지금은 농업회사 법인인데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 농산물의 생산의 그런 품질은 거의 상향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브랜드는 이렇게 중요한 거다. 대표님들. 벌꿀 따라 제주에서 육지로. 이것도 이 대표님이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벌꿀 키우는 형 따라서 2년 동안 이렇게 육지로 해가지고 2바퀴 돌고 왔대요. 강원도로. 그러고 와서 2년 동안 해보니까 벌 키우고 싶거든. 이 대표님이 장남이었어요. 아버지 나 벌통 10개만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의 아버지가 앞에 텃밭을 팔아서 벌통 10개를 경기다 덜커덕 싣고 왔어요. 사가지고. 그래서 이 대표님 아버지가 사준 벌 10통 가지고 배로 싣고 평택항에 정착했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셨어요. 밀랍 기술은 우리나라 국내 1위. 벌꿀 카페 평택에 사고 있고요. 아주 사이트 들어가면요 벌꿀 엄청납니다. 완전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벌꿀 따라 제주에서 육지로 이거 제가 해드렸죠. 브랜드를 박스 다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내가 브랜드를 내 브랜드가 될 때 내가 없던 에너지도 여기서 생성이 되고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할 때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게 대표님들 아시잖아요. 인내입니다. 좀 하다가 8분응선까지 왔는데 거기서 조금 못 참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님들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막 그러려고 했었고 다른 사업 다른 게 많어. 결국은 내가 그때 잘 참았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세 가지를 딱 후회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으로 돌리면은 제일 후회되는 게 하나가 내가 살을 때 좀 더 참지 못했던 거. 내가 그때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때 화를 내가 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야. 네? 아까 됐다고 가시는데요. 지금 몇 분 했냐면 30분 했네요. 안 됐어요, 녹화가? 녹화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참지 못했던 거, 이 참았으면은 그때 그렇게 손해를 안 봤을 건데 그거 못 참고 내가 혈기 부려가지고 손해 본 거, 이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았을 걸. 내가 왜 이렇게 배짱같이 이렇게 그냥 옹졸하게 살았을까? 이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베풀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이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우리 아내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후회가 된다고. 죽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이 세 가지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반성도 많이 하고, 나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화내지 말고, 그거 고치니까 나한테 좋아지더라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진짜 미리 들을 걸 그랬어요. 미리 듣지 못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실천하니까 좋아요. 우리 아들도 좀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아빠한테 잘하더라고요. 제가요 조금 화낼 거 안 내니까 어떻게 알고 아빠한테 잘해. 그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참아야 돼. 참고 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그다음에 배려도 하고 또 그다음에서 혈기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게 행복해지고 그게 다 그렇게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 이 인내도요, 그 성공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힘들 때 거기서 좀 참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것도 나만의 브랜딩 같으면 가능한데 내 브랜딩이 아니고 정체성이 담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의 어렵습니다. 저나 우리 대표님들이나 진짜 참기 어려워요. 내년에 올해 고추에서 안 됐으니까 내년에 호박하지 뭐 가지하지 뭐 오이하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내 브랜드로 했을 때 끈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란하고 팥 가지고도 명품이 된다고. 그러니까 품종 얘기하지 마셔요. 내 인내가 약해서 나약해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이것이 나만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인 거지. 자, 오늘 3시간 강의가 우리 대표님들한테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보약이 되셔야 되고요. 조금 부족하면 저한테 약 달라고 연락하셔요. 약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대표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해. 그러니까 평택에서요, 시장님한테 강선홍 다 선정되고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그 정체성을 담은 벌꿀 따라 제주에서 육지로 이 대표님 성공하신 대표님이죠. 이 모에는 청경채도요, 왜 우리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가깝잖아요. 여기 용인. 용인 가면은 옛날에 에버랜드 있잖아요. 지금 자연농원이지. 거기가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병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인도요, 용인의 그 모현면 가면은 하우스에 전부 다 하우스. 엽채를 7가지를 제가 디자인했는데 이 엽채를 7가지 박스 가지고요, 박스를 했는데 연간 몇 개예요? 400만 개 박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한테, 장모반. 회장님, 성주 참외보다 더 많아요 했더니 성주 참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400만 개 하는데 만약에 윤전기로 돌리면 30억이 나온다는, 인쇄가 400만 개 박스 인쇄비가. 그래서 윤전기로 돌리자니 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 프렉스로 푹푹 찍는 걸로 해서 저기 20억, 18억인가에 인쇄를 했다는 거예요. 400만 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지, 우리나라 그 엽채류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이거를 강상기 소장이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하는 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원래 그 엽채류는 5년 이상 연작이 안 됩니다. 대표님들 아시죠?
상추도 5년 하다가 바꿔야 돼요, 밭을. 한 군데서 안 돼요. 그게 막 이제 뭐가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10년 이상 막 10년이 뭡니까? 계속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뭐라고 만들어 드렸습니까? 참 좋은 쌈채는 농부님이 만드는 게 아니요, 흙이 만들지. 단지 농부님은 흙을 사랑할 뿐이요, 흙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뿐이요. 이걸 제가 슬로건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흙토자를 넣어줬어요. 건강한 흙을 우리가 중요하다. 이래서 흙토자를 도안해주고 무연의 청경채에서부터 7가지를 제가 로고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70%. 대단한 거죠, 그죠? 연 400만 개 포장 박스를 하는 그 무연의 청경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건도 중요합니다.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모연에는 이제 토질이 엄청 좋다고 그래요. 경기도가 원래 땅이 좋은데 모연면 그래서 모연엔 청경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아래 위에 같은 밤도 이 대표님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여기가 이제 그 당진이에요. 당진은 밤도 없었어.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제대하고 딱 나니까 시키더래. 야, 너 밤 좀 골라라. 그래서 밤을 이제 골랐다네. 이렇게 특, 대, 중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이 새끼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나 볼기짝한데 때리더래요. 다 큰 아들을. 이 지금 대표님이 키도 나보다 더 커. 아주 선량하게 생기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십니다. 이미지가 좋습니다. 아버지가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이 새끼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왜? 턱만 그대로 다 담았다는 거예요. 20kg 대. 야 인마 밑에다 좀 작은 거 넣고 좀 이렇게 위에다 큰 거 넣고 이렇게 해. 융통성 있게 좀 장사 수완이 있어야 되는데 고시가 그렇게 다 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 요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 계셨더니 돌아가셨대요. 자기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렇게 해서 오면서 부여밤, 공주밤, 도매로 사다가 다 팔았어요. 유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한번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소장님 나 저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얼마요? 3천만 원. 그래서 딱 갔대요. 갔는데 전화 왔는데 막 이게 소리 뒤지더니 우리 저기 농사 경영 안 하셔요? 그러더래요. 그 공무원 담당자분이. 그래서 예, 농사는 안 하고 그냥 유통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죄송하다고 지원을 못 해드린다고. 농지 원부가 이제 없는 거지. 농부님이 아는 거지. 공주밤 부여밤만 해다가 유통한 거지.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그 몇백 평이라도 사서 밤나무 빨리 심으라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밤나무 심어서 밤 커요. 이제 농장 주고 농부님 원부 농지 원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유통만 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브랜드 네이밍 아래 위에 같은 밤 하라고. 자기는 아래 위에 같이 담았다는 거예요. 크게 골고루.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고요. 당진에서 유일하게 밤 가지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계룡산알밤을 찾아와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줘서 이제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으니까 계룡산알밤 치고 거기가 간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동갑이라 친구 지내기로 했대요. 계룡산알밤 대표이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랍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같은 밤 이 박스에 다 써 있습니다. 그대로 자기는 아래 위에 같은 밤을 담아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진실함을 담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를 잡았는데 농부의 진실함을 이제 순수하게 표현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뭐 이전에도 물론 잘 됐지만 이거를 브랜드를 가면서 이제 더욱더 본인이 자부심과 긍지도 갖고 내 브랜드에 대한 그런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과록도 이제 그 남양주에 있는데 이거 뭐 넘기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한데 우리나라 그 유기농 체험 교육 농장으로 뭐 스타팜도 되고 제가 이제 여기도 다 디자인했는데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넘기겠습니다. 이 거산고구마도 이제 그 하남시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대요. 가는데 막 고구마가 막 저는 몰랐어요. 고구마가 작고 크고 둥그랗고 막 길쭉하고 막 고구마도 품종이 막 한 10대까지 되더라고. 이렇게 뭐 긴장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이 제 블로그를 보고 와서 이제 제가 갔잖아요. 인터뷰하러. 그 대표님한테 그래서 대표님 고향에서 어렸을 때 크실 때 그 화롯불에다가 방에다 이렇게 놓고 고구마 거먹 그러셨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당연히 했죠. 그리고 고구마도 맛있었지만요. 밤새도록 겨울에 이렇게 자면서 춥지가 않고 훈훈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 화롯불 때문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그걸 그린 거잖아요. 이 대표님의 그런 그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준 겁니다. 화롯불에 구워 먹던 군고구마. 이걸 딱 그려서 이제 박스를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서 이게 이제 전국 이마트에도 가고, 원래 이 대표님은 월출산자락에서 그 옥토에서만 그 키운 그 고구마를 담아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참 맛있다고 하는데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고구마 브랜드 하남시의 그런 그 햇도온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저 그 위에도 저 그림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산 고구마, 제가 이것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스토리를 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어때요? 내 거니까 소비자한테 떳떳하게 더 몸가짐도 하고, 내 브랜드니까 떳떳하게 하고 더 친절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브랜드가 아니면요, 그런 그게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내 정체성을 딱 담으면요, 이 브랜드가 나잖아요. 그 상표 등록까지 되면은 세계에서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브랜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정체성을 꼭 담는 것이 소비자한테 더 친절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그죠? 예. 그래서 거산 고구마 하남시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장 디자인의 목적. 포장 디자인은요, 우리가 옛날에 제품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용도로서의 그런 그 기능성을 많이 옛날에는 그쪽에다 이제 많이 이 비중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전통 항목으로서 포장 디자인 박스는 당연히 튼튼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품질을 뛰어넘는 비가격에서 이제 경쟁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감성 시대는 품질이 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하고 다 좋아요. 그죠? 품질이 나빠서 못 쓰는 거 없죠? 대표님 뭐 쓰다가 지루하고 조금 낡았다 해서 교체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그게 지금 품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12위권에 이쪽 저쪽이지만 12위권이지만 우리나라 것도요. 아우 저기 가봐요. 유럽 가면요 다 그 LG 삼성이에요. 다 호텔이 어디 가면 우리나라 게 막 싹 깔렸더라고. 하여튼 삼성, LG 그죠?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세계랑 똑같다. 세계 10위권이면요 220개 나라에서 다 도찐 개찐이에요. 1위나 2위나 3위나 뭐 10위까지 뭐. 그 중에서 우리가 1위는 뭐 삼성 같은 건 1위가 많아요. LG도요 최고라 그러죠. 유럽 가면 그 호텔에 가면 다 LG 삼성이요. 예. 우리나라에 그 송월 타올 있잖아요, 대표님. 송월 타올. 송월 타올이 세계 호텔 70% 점유했다고 그러죠. 세계 호텔 가면 다 송월 타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계 각 호텔에 70%가. 이 대표님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자기가 이 회장님이 고향에서 딱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청마루에 딱 앉아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딱 밤하늘을 보니까, 야 우리 집 마당에 저기 산에 소나무가 있고 그에 달이 딱 보름달이 동그랗게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보름달 예쁘고 밝고 하나가 좋구나. 고향에 소나무에 딱, 야 소나무에 보름달이 참 보기가 좋네. 그러면 저기 뭐냐, 송월. 거기서 송월을 잡았다는 거예요. 착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월 타올. 송월 타올이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타올에, 그래서 이 회장님이 타올을 그거를 몇 수로 해야지 제일 잘 닦이고 부드럽고 이것을 연구를 엄청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실을 타올 만드는 치수를 잘 해가지고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호텔의 뭐 70%가 우리나라 송월 타올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 송자에다가 타올자, 그죠? 그 자기 고향에서 태장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딱 그 산 앞산 위에 딱 그 보름달이 걸쳐 있는 거 거기서 착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지역의 환경,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브랜드고 네이밍이고 도입할 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브랜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포장 디자인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그 기능적인 역할, 안전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그거는 전통 항목으로 필수적인 거고, 그걸 떠나서 신미성, 호감도 이런 그 완성된 그런 그 완성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호감도가 높아서 구매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45분 동안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오늘 강의가 내 머릿속에 썩 들어와서 기억이 된다. 우리 농가에서 이걸 남은 거를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